해시태그 아내의 절친 4편 아내의 변화, 말하지 않는 선택. 한 달이 또 지났다. 수진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정말로 끝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를 생각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커피를 마실 때, 밤에 잠들기 전에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잊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다. 퇴근 시간이 조금 빨라졌다.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다. 주말에 나가자고 제안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영화 볼래? 영화? 응. 오랜만에 둘이. 나는 의아했다. 아내가 먼저 데이트를 제안한 게 얼마 만인가? 그래. 좋아. 정말? 그럼 토요일에 보자. 아내는 기뻐하며 영화를 예매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생각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토요일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다. 오랜만에 둘이서 나가는 거였다. 아내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다. 화장도 했다. 예쁘네. 내가 말했다. 정말? 응. 아내는 수줍게 웃었다. 우리는 영화관으로 갔다. 로맨스 영화였다. 중년 부부의 이야기. 영화를 보는 내내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화면 속의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다투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우리를 생각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대화도 없고 다툼도 없고 화해도 없는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두 사람.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어땠어? 아내가 물었다. 괜찮았어. 나는 좀 슬프더라. 우리 얘기 같아서. 나는 아내를 봤다. 우리 얘기? 응. 오래 산 부부가 서로 소원해지는 거. 아내는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나는 아내의 손을 느꼈다. 따뜻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언제부터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을까? 응. 그러지 말자.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날 이후 아내는 계속 변했다.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노력했다. 대화를 시도했다.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 심심하지 않아? 괜찮아. 요즘 취미 같은 거 생각해봐. 골프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생각해 볼게. 아내는 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당신 요즘 이상해. 뭐가? 모르겠어. 그냥 멀게 느껴져.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맞았다. 나는 멀었다. 아내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리고 그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응?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둘이. 오랜만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어디로? 제주도. 아니면 강원도. 좋아. 가자. 아내는 기뻐하며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생각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무엇이 아내를 변하게 만든 걸까? 며칠 후 답을 알게 됐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회식이었어? 응. 수진이랑 만났어.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수진이? 응. 오랜만에 둘이서. 아내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가 나한테 말했어. 뭘? 당신이랑 뭔가 있었냐고.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수진이가 물어봤어. 당신이 요즘 이상하지 않냐고. 혹시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도 그렇다고 했어. 요즘 당신이 이상하다고.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아내는 나를 똑바로 봤다. 진짜 뭔가 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뭔가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비록 몸으로는 선을 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넘었다. 없어. 나는 거짓말을 했다. 정말? 정말. 아내는 한참을 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수진이 아내에게 물어봤다. 내가 이상하지 않냐고.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혹시 수진도 아내에게 뭔가 말하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확인하려고 했던 걸까? 우리 사이에 뭔가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응? 수진이가 어제 나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 무슨 말? 당신을 조심하라고.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뭐? 남자는 나이 들면 변한다고. 특히 퇴직하고 나면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아내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당신한테 무심했던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맞아. 나는 당신이 퇴직하고 나서도 일에만 신경 썼어. 당신 기분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아내는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앞으로는 더 잘할게. 나는 아내의 손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내가 변한 이유를 수진 때문이었다. 수진이 아내에게 뭔가 말했고 그것이 아내를 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수진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며칠 후 나는 답을 알게 됐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수진이라는 걸. 오빠 나야. 번호 바꿨어. 이게 마지막 연락이에요. 언니한테 오빠 잘 챙기라고 말했어요. 언니가 변하면 오빠도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끝이에요. 행복하세요.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수진이 아내에게 말한 이유를 알았다. 나를 위해서였다.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 우리 사이에 있던 것을 끝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문자를 지웠다. 그리고 번호도 지웠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의 노력에 응답하려고 했다. 아내가 대화를 시도하면 대답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산책을 하고 저녁을 먹었다. 겉으로는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노력하고 있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적어도 나는 아니었다.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 바닷가. 조용한 펜션. 아내는 행복해 보였다. 오랜만에 둘이 여행을 와서. 바다 좋다. 그러게. 우리는 바다를 보며 걸었다. 아내가 내 팔을 끼었다. 오랜만이다. 이렇게 둘이 걷는 거. 응. 예전 생각나. 신혼여행 때.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여보.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뭘? 관계. 우리 관계. 아내는 나를 보며 말했다. 나도 노력할게. 당신도 노력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노력할게.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알고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계속되었다. 아내는 여전히 노력했다. 나도 노력하는 척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여전히 대화는 표면적이었고 감정은 공허했고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다. 당신 요즘 행복해? 나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한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응.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 아내는 슬픈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내도 노력하고 있지만 진심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둘 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은 이미 식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사랑이 식은 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게. 하지만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아내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 둘 다 묻지 않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답을 듣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수진이가 소개팅한대.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 응.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대. 언제? 다음 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계속 말했다. 잘 됐으면 좋겠어. 수진이도 이제 정착해야지. 그래. 나는 짧게 대답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응.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수진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유부남이었고 수진은 아내 친구였으니까. 밤에 혼자 있을 때 나는 수진을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소개팅을 준비하고 있을까? 어떤 남자를 만날까? 잘 될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를 꾸짖었다. 그만 생각해. 끝난 일이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아내가 말했다. 수진이 소개팅했대. 그래? 어땠대? 괜찮았대.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래. 그럼 잘 됐네. 응. 다시 만나기로 했대. 아내는 기뻐하며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들지 못했다. 수진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 그리고 어쩌면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질지도 모른다. 결혼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걸 지켜봐야 한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왜냐하면 나는 이미 선택했으니까. 아내를 선택했으니까. 아니,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선택지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물었다. 당신 요즘 안색이 안 좋아. 그래? 응.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피곤해. 병원 가봐. 괜찮아.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진짜 괜찮아? 응. 거짓말이었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매일 힘들었고 매일 괴로웠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다음 주에 수진이 남자친구 데리고 온대. 나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뭐? 응. 우리한테 인사시키고 싶대. 여기로? 응. 저녁 먹으러. 나는 숨이 막혔다. 나는 그날 약속이 있어. 무슨 약속? 친구 만나기로 했어. 취소해. 수진이 남자친구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 아니야. 중요한 약속이야. 아내는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왜 그래? 수진이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내는 한참을 나를 보다가 말했다. 알았어. 그럼 당신 없이 만날게. 미안해. 괜찮아.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나는 비겁하다. 수진이 행복해지는 걸 보기 싫어서 도망치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무너질 것이다. 수진과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걸 보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도망치는 것이다. 비겁하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다음 주가 왔다. 그날 저녁 나는 집을 나왔다.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다. 그냥 집을 나왔다. 혼자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시계를 봤다. 지금쯤 수진이 우리 집에 도착했을 것이다. 남자친구와 함께 아내가 그들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을 것이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밤 10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왔어?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응. 아내는 나를 보며 말했다. 수진이 남자친구 괜찮더라. 그래? 응. 착하고 성실해 보이고. 잘 됐네. 수진이가 행복해 보였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계속 말했다. 오랜만에 수진이가 웃는 거 봤어. 진짜로. 그래. 당신도 수진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에 봐야지. 응. 아내는 일어서며 말했다. 근데 이상한 거 알아? 뭐? 수진이가 당신 얘기를 했어.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오빠가 왜 안 왔냐고. 보고 싶었는데. 그래? 응. 근데 표정이 이상하더라. 무슨 표정? 슬픈 표정. 아내는 나를 똑바로 봤다. 당신이랑 수진이 뭔가 있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없어. 정말? 정말. 아내는 한참을 나를 보다가 돌아섰다. 그래. 믿을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아내는 알고 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답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침묵한다. 모른 척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 며칠 후 아내가 말했다. 수진이가 결혼할 수도 있대. 나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벌써? 응. 남자가 프러포즈 할 것 같대. 빠르네. 수진이도 나이가 있으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뭘? 수진이 결혼하는 거. 좋은 일이지. 그치?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수진이도 정착하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원래 담배를 끊었었는데 다시 시작했다. 아내는 뭐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밤하늘을 봤다. 수진이 결혼한다. 다른 남자와. 나는 그걸 지켜봐야 한다. 축하해줘야 한다. 웃으며 나는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라는 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삶. 다음날 아침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수진이었다. 오빠, 제가 결혼해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행복할게요. 오빠도 행복하세요.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답장을 써야 할까? 뭐라고 써야 할까?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썼다. 축하해. 행복해. 짧은 문자였다. 하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일주일 후 아내가 말했다. 수진이 결혼 날짜 잡았대. 언제? 2달 후. 작은 결혼식으로 한대. 그래. 당신도 갈 거지? 나는 잠시 망설였다. 모르겠어. 왜? 가야지. 그날 약속이 있을 수도 있어. 아내는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뭐가? 수진이만 나오면 피해.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분명히 뭔가 있어. 아내는 나를 똑바로 봤다. 솔직히 말해. 수진이한테 뭔가 감정 있어?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없어. 정말? 정말. 아내는 한참을 나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럼 결혼식 가자. 꼭.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 결혼식에 가지 않을 것이다.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다.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수진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숨기고 도망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을, 아내와의 관계도 수진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그래서 나는 침묵한다. 계속 침묵할 것이다. 끝까지. 며칠 후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었다.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응? 나 알아.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뭘? 당신이랑 수진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뭔 소리야? 정확히 뭔지는 몰라. 근데 뭔가 있었다는 거 나 알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을 수도 있어. 선을 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아내는 계속 말했다. 근데 뭔가는 있었어. 당신 눈빛에서 봤어. 미안해. 나는 작게 말했다. 뭐가 미안한데? 그냥 미안해.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묻지 않을 거야. 정확히 뭐가 있었는지. 왜? 알고 싶지 않아서. 아내는 나를 봤다. 그리고 당신도 말하지 마. 절대. 알았어. 우리는 서로를 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내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선택을, 모른 척하는 선택을. 우리는 둘 다 똑같았다. 진실보다 평화를 선택한 사람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웠다. 같은 침대에 같은 이불을 덮고.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리고 그 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내가 작게 말했다. 잘 자. 응. 잘 자.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정말로. 수진과 나는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다. 돌이킬 수 없이. 며칠 후 수진의 결혼식 초대장이 왔다. 아내가 초대장을 보며 말했다. 예쁘다. 그러게. 우리 뭐 선물할까? 당신이 정해. 아내는 초대장을 식탁에 놓았다. 나는 초대장을 봤다.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예비 남편 이름도. 나는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읽었다. 저희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아내는 준비를 했다. 옷을 샀고 선물을 샀고 미용실에 갔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결혼식 전날 밤 아내가 물었다. 내일 같이 가는 거 맞지? 응. 거짓말이었다.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일어나지 못했다. 여보, 일어나. 늦겠어.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왜? 어지러워. 몸이 안 좋아. 아내는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는데. 그냥 어지러워.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병원 갈까? 아니. 쉬면 나을 거야. 그럼 나 혼자 갈까? 그래. 미안해. 아내는 한참을 나를 보다가 준비를 했다. 그럼 다녀올게. 응. 잘 다녀와.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지금쯤 결혼식이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입장하고 있을 것이다. 예비 남편과 함께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을 것이다. 아내도 그곳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 나만 빼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게 끝이라는 것을. 정말로. 저녁이 되어 아내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응. 어땠어? 좋았어. 수진이가 정말 예뻤어. 그래. 행복해 보였어. 아내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수진이가 당신 찾더라. 나를? 응. 왜 안 왔냐고. 뭐라고 했어?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고 했지. 그래서? 이해 안 돼. 오빠한테 안부 전해달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나를 봤다. 근데 이상한 거 알아? 뭐? 수진이 눈에 눈물이 있더라. 결혼식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내는 말을 멈췄다. 뭔가 슬퍼 보였어. 나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들지 못했다. 수진이 결혼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나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 아니,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도 아팠다. 견딜 수 없이. 며칠 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수진이었다. 오빠, 결혼식에 못 오셔서 아쉬웠어요. 괜찮으세요? 몸조리 잘하세요? 오빠 생각 많이 했어요. 그날도 그리고 지금도. 하지만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행복하게 살게요. 오빠도 행복하세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까? 나도 생각했다고, 보고 싶었다고, 행복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쓸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문자를 지웠다.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게 나의 마지막 선택이었다.